자, 오늘 그 정규 분포 끝내러 가는데요. 예, 우리 정규 분포에 관해서 첫 번째 이항 분포 같고, 정규 분포에 관해서 얘는 자연 발생 별량 분포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의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종 모양으로 흩어져 있지, 그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요. 예.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다루기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너무 복잡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루지 않고 확률 분포를 어떻게 표현해? x는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 얘는 확률 분포 곡선이 종 모양으로 생겼구나. 좌우 대칭이고 그 일정한 넓이를 갖는다. 뭐 얘가 요런 분포 곡선이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의 넓이가 똑같고 n 플러스 시그마까지 n 플러스 이 시그마까지 요 넓이가요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성질이 있어. 정규 분포 곡선은 저번 시간에 배운 데가 여기까지였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중에 평균이 0이고요. 대칭축이 0이고요. 분산이 1이 되는 정규 분포를 우리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 그래서 얘는 이거 X라고 쓰지 않고요. Z라고 쓴답니다. 이걸 Z라고 써요. 자, 그리고 얘는요. 확률이 표로 제공이 되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는 그 확률 값이 이 넓이가 표로 제공이 된다고. 그래서 뭐 얼마에서 얼마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표를 이용해서 이 표준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준화라는 거. 자, 표준화라는 건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 어떤 변수 x를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얘가 표준화라는 거야. 그리고 표준화한 변수는요 보통 우리 z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얘와 같은 거지.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를 하게 되면 표준화한 변수의 기대값은 0이고요. 표준화한 변수의 분산은 1이 되는 성질이 있답니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표준화라는 거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의 내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지 이런 걸 비교할 때 표준화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거기 표준 점수라는 걸 봤거든. 그럼 뭐냐면 두 경수를 다 80점을 맞았어. 어느 걸 제일 잘했지? 똑같이 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표준 점수, 그 원점수 80점을요 표준화해서 표준 점수라는 거로 바꿔서 여러분이 그 점수를 봐야 수학을 더 잘했구나. 똑같이 80점이네. 뭐 이런 거 얻을 수가 있겠다. 표준화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표준 점수가요 Z는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표준 점수는요 T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589번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x가 정규 분포 10의 2의 제곱을 따라요. y는 정규 분포
10의 4의 제곱을 따른다. 그런데 P X가 12부터 16까지 나오기 확률이 P Y가 24부터 K까지 나올 확률이 같다면 상수 K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냐면 X라는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어. 얘는 대칭축이 10이야. 그리고 여기 Y라는 확률 분포가 있어. 얘는 대칭축이 20이고 조금 더 흩어져 있지. 흩어져 있는 정도가 더 큰 거야. 예. 그런데요, 이 X의 정규 분포를요 표준화를 해주면 얘가 이런 표준 정규 분포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2부터 16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면 여기 12, 여기 16. 이걸 표준화해서 옮기면요 요렇게 원래 요 넓이를 구해야 이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 넓이가 요 넓이하고 똑같아지는 성질이 있다고 표준화를 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에. 근데 얘네들이 넓이가 같다면 얘는 24부터 여기 K까지인데 이 넓이도 이 넓이와 같대.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얘도 일로 옮기고 얘도 일로 옮겼을 때 갑자기 먹었어? 네. 오늘 수업 끝나고 테스트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고요. 네. 준비를 안 했으면 수요일에 와서 봐. 네. 되도록이면 오늘 봐주시고. 네. 나도 여러분이 준비해서 좀 장학금을 좀 많이 타가길 바랍니다. 네. 여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최고 점수가 몇 점이죠? 90점이 최고 점수였지 어제. 네. 80점 넘은 사람이 2명밖에 없었고요. 잘 준비를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얘도 표준화하고 얘도 표준화하면 이 넓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둘 다 이 넓이가 돼야 된다고 푸는 거야. 표준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 P 12에서 10 빼고 2로 나눠주고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니까 그럼 얘가 Z로 바뀌어요. 여기 있는 16도 10 빼주고 2로 나눠주고 그래서 요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로 옮겨주니까 얘가 얼마가 돼? 1이 되고요. 얘는요 3이 되는 거지. 이걸 1로 옮기니까 2하고 3이 되는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같은 성질이 있다고. 그럼 얘도 똑같이 옮겨주면 P 24에서 20 빼고 4로 나눠주고 왜 20을 빼? 평균이 20이니까 왜 4로 나눠? 표준 편차가 4니까. 그리고 이쪽도 K에서 20 빼주고 4로 나눠주고 했을 때 이 두 넓이가 같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3인데 얘가 1이니까 얘는 3이 돼야지 넓이가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이 K 값은요 얼마야? 32가 돼야 되겠죠. 얘가 32여야지 3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592번. 592번 어떻게 구해? 자, X가 정규 분포 40의 10의 제곱을 따른다. 그런데 P, X가 35부터 55까지 나온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걸 표준화를 하라고. 어떻게? 이거 빼고 이거로 나누는 거야. 예, 그럼 이걸 빼고 이거로 나누면 마이너스 0.5 Z 이거 빼고 이거로 나누면 1.5가 돼서 정규 분포에서의 이 넓이는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이 넓이하고 똑같아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얘는 표준 정규 분포고요.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인데 지금 구하라는 게 여기 마이너스 0.5에서
여기 1.5까지 요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지?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요쪽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0부터 0.5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얘가 똑같다. 거기 표에 보면 0하고 0.5까지의 넓이가 0.191호라고 나와있어. 얘가. 거기 표에 0.5까지의 넓이가 0.191호잖아. 0부터 0.5까지의 넓이가 0.191호면 얘도 0.191호인 거다. 예. 그런 다음에 더하기 0부터 1.5까지의 넓이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0.4332라고 돼 있지, 그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요 0.6247 둘이 돼서 6247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표준화해서 그냥 표 읽어주면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나오니까요. 정규분포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 표준화해서 넓이를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생각이? 오. 딴 생각 안 했어? 너의 수영은 정말 매력적이다. 영화 배우 같아. 일부러 읽는 거야. 재밌고. 야, 그만 읽었는데 청나라 사신 옛날 사국공 청나라 사신이 좀 수염이 그렇게 생긴 것 같았는데. 자, 600번으로 넘어갈게요. 600번. 자, 600번도 정규분포의 활용 확률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잠깐만 뒤에 좀 볼게요. 예. 네? 유형 10번 안 했니? 눈치를 챘어. 네, 하고 넘어갈게. 알았어. 596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자, 596번. 자, x가 정규분포 45의 5의 제곱. 네. 얘를 따를 때 p x가 40부터 a까지 나올 확률이 0.84가 되는 a 값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똑같이 뭐 이걸 다 표준화해. p z 45 빼고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에서 45 빼고 5로 나눠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준 정도부터 해서 0 마이너스 1 여기 요거 5분의 a 마이너스 45 요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넓이를 구해보니까 요 넓이가 얼마야? 요 넓이. 그러니까 얘는 p z가 0부터 1까지 나온 확률 p z가 0부터 a 마이너스 45 나누기 5까지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따로 더해주는 거지. 그세요? 근데 거기 표에 보니까 이게 얼마라고 돼 있니? 0.341. 근데 얘랑 얘랑 합쳐갖고 0.84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얼마야? 0.4587이 돼야 0.84가 되게 안 돼. 얼마가 돼야 돼? 8이 되려면 4, 0, 8, 7이 돼야 되나? 여기 4, 0, 8, 7 더하면 되지. 그치? 그럼 빵빵 1이 올라가는구나. 3은 9가 돼야 되는구나. 그치? 4가 돼. 8이 되니까 0.4987이 돼야 되네. 그치? 그럼 거기 표에 보니까 4987이 되려면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45 나누기 5가 3이 되려면 여기 a 값은 6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10분 드릴 테니까 세 가지 유형 딱 풀어봐요. 한 2문제씩 풀 수 있을 겁니다. 10분이면. 6문제 정도 풀어봐 주시도록 하세요. 자, 정규분포 계속합니다. 다음 몇 번인 거야? 몇 번인 거야? 유형 11번 맞나? 자, 600번.
A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했어. 보통 시험 점수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요. 자, 그 시험 점수 X가 정규 분포 몇에 몇을 따르는데 67에 4의 제곱을 따른다. 예. 자,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한다. 예.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뭐 P X가 65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소리 아니야, 그죠? 예. 그럼 이걸 다 표준화해주면 P Z가 65에서 67 팩을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0.5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0.5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럼 얘는 이렇게 0 마이너스 0.5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넓이 알면 되잖아. 근데 요 넓이가 0.5까지 요 넓이하고 똑같지, 그죠? 그래서 요 넓이를 거기 표에서 읽으면 얼마예요? 0.5까지가 0.19 아니니 그럼 얘도 0.19고 요 넓이는 요 반쪽이 0.5니까 얘가 0.19면 얘는 0.31이 되겠다. 합쳐서 0.5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0.31이다.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예. 자,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은 0.31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200명이면 62명이 되겠지. 예,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요,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자, 605번. 얘는 도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도수를 구하는 것도 똑같아. 확률만 구하면 되잖아. 선생님이 2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돼? 얘는 지금 여기서 200명인데 보충 수업을 받는 애를 구하려고 거기다 0.3을 곱해갖고 62명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도수를 구하라 그러면 확률에다 전체 인원을 곱해갖고요. 보충 수업 받을 인원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유형 12번 문제야. 자, 605번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이 있대요. 이 1,400명의 몸무게 X가 정규 분포 하는데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7인 정규 분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때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몸무게가 54.5 이상, 그리고 68.5 이하인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구하래요. 그럼 확률을 구해갖고 1,400에다 곱하면 되겠다, 그죠? 예, 이 확률을 구해보면 역시 표준화를 해야지. 얘는 암산이 되나? 나는 되는데 니네가 안 될 수도 있겠지. 54.5에서 65를 빼고 7로 나눠주기. 얘는 Z로 바뀌고 68.5에서 65를 빼고 7로 나눠주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얘는 0.5가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요 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5, 여기는 0.5. 요 넓이 표 보고 따로 구해야지, 그죠? 예, 마이너스 1.5까지의 넓이는 거기 1.5까지의 넓이하고 똑같으니까 0.43. 요 넓이는 0.5까지의 넓이는 거기 얼마야? 0.19라고 돼 있지.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0. 얼마야? 6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게 몇 명이냐 그랬을까? 여기다가 곱하기 0.6이 100분의 62를 곱해서 14 곱하기 62가요. 예.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예. 도수를 구하라는 건요. 전체 인원 곱하기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눠볼 문제는요. X0 구하기라는 거예요.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한테 지금은 야, 요 사이에 들어갈 요 확률이 얘가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죠? 근데 x0 구하기는 뭐냐면 자, 이번에 바이브에서요 보이 그룹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키 큰 애들만 모아서 보이 그룹을 만들겠대. 그럼 상위 여기 요 넓이가 0.01이 되는 키가 얼마일까? 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요. 그럼 내 키가 얼마가 돼야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키가 될까? 그 키는 얼마일까? 이 도수,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별량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요. 그럼 이렇게 x0 구하기가 나오면 식을요. 이 x0 구하기 문제가 나오면 식을 평균으로부터 x0까지의 확률로 식을 세우세요. 뭐냐면 여기가 0.01이 되는 이 x0 값을 찾는 식을 구하지 말고요. 평균. 우리나라 애들의 키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으로부터 이 x0까지 요 확률이 0.49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걸로 다 식을 세우는 게 x0 찾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p x값이 x0보다 크거나 같으라는 게 0.01이다 라고 놓고 x0를 찾는 식을 만들지 말고요. p x값이 평균부터 x0까지가 0.49야 라고 식을 세우고 얘를 찾아야지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좋아. 알았지? x0 구하기는요. 당연히 나올 거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9번 문제. 자, 609번 문제는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했대요. 그러면 6,000명 중에서 900명만 뽑힌 거다. 그러면 2개씩 약분하고 나면 얘는 3으로 약분하면 20분의 3. 위아래 5를 곱해서 100분의 15. 15%만 합격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는요, 뽑는 거니까 점수로 뽑을 거 아니냐? 그러면 상위 0.15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점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을 거야. 시험 점수의 최소값을. 그러면 요걸로 식을 세우지 말고 시험 점수의 평균에서 이 합격 최저점까지의 이 넓이가 0.35라고 식을 세우라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시험 점수 x가 어때?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310,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식을요. P 점수가 평균 310점에서 합격 최저점까지의 확률이 0.35가 된다라고 식을 세워서 x0 값을 구하라고요. 예? 자, 얘를 표준화해주면 P. 얘를 표준화하면 당연히 0일 거야. 이거 빼니까 얘는 Z가 되고 x0에서 310점 빼고 50으로 나눠준 게 이게 넓이가 0.35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 표에 찾아봐. 넓이가 0.35가 되려면 이 각이 1.04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50분의 x0 빼기 310이 1.04가 되는 거야. 이거 둘이 곱하면 x0 마이너스 312 50 곱하면 얼마니? 52가 되나? 그치요? 맞잖아. 10 곱하기 5에서 50이니까 x0는요 362점. 여기가 362점이 돼야
0.15 안에 들어가는 합격 최저점이 되는 겁니다. 예. 식을 이렇게 세워서 푸는 게 풀기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최저점 구하기 꼭 잘 풀어보세요. 여기는 여기는 선생님이 두 문제 이상 내겠죠. 자, 그 다음에 614번. 여기 614번은요, 아까 선생님이 표준화라는 얘기를 했잖아.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끼리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를 할 때 이게 표준화를 써야 된다. 거기 보니까 6원인의 반 전체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영어 시험의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표준 편차와 6원위의 성적은 다음 표와 같다. 자, 국, 수, 영의 평균, 표준 편차, 6원위 성적, 평균이 70점에 72점에 74점, 표준 편차가 15점, 18점, 16점. 근데 6원위가 85점, 92점, 88점을 맞았어. 어느 과목을 제일 잘했는지, 어느 과목을 제일 못했는지 성적을 내래요. 이거 표준화를 해본 거야. 이 점수를 6원위 성적을 어떻게? 85에서 70을 빼고 15로 나눈 거야. 얘는 92에서 71을 빼고 18로 나누고 88에서 74를 빼고 16으로 나누면 국어 점수를 표준화하니까 1이 나와. 국어는. 수학은 18분의 20이 돼. 영어는 16분의 14가 되니까 얘가 1보다 작아서 영어를 제일 못한 거라고요. 표준화 값이 제일 작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영어를 제일 못했고요. 그 다음이 국어고요. 그리고 제일 잘한 게 수학이 되겠습니다. 예, 수학은 제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야,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수, 국, 영이라고 써요. 더 좋은 점수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후딱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유형이 3개가 나왔는데요. 이쪽은 이항분포와 정교분포와의 관계가 되겠다.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예요.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정수값이라고. 자연수값이지 0을 포함한 자연수값을 확률 변수로 갖고요. 정규분포는 어떤 구간의 모든 실수값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항분포가 확률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720번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확률이 엄청 미미하게 하지만요. 주사위를 72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빵번 나올 수도 있어. 우리 아빠가 너 주사위를 720번 던져라. 1 나올 때마다 1,000원짜리 줄게. 1 나올 때마다 1,000원씩 주는 거야. 그럼 10번 나오면 10,000원이고요. 100번 나오면 10만 원이에요. 용돈이. 예.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빵번 나올 수도 있다. 빵번 나올 확률도 있다고. 내가 12만 원, 13만 원. 120번 나오면 12만 원 받고요. 130번 나오면 13만 원 받잖아. 그래서 내 용돈이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가 되는 확률을 구해봐. 그럼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돼? 얘는 x가 120번 나올 확률부터 x가 130번 나올 확률까지를 더해야 되는데 얘는 720C 120에
6분의 1에 120제곱, 6분의 5에 600제곱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11개를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데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지. 컴퓨터를 써서 계산하더라도요 만만치 않은 계산이 될 거라고 얘가. 실제적으로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고. 예. 그런데 주사위를 720번 던졌을 때 1의 확률이 나오는 횟수는 0부터 720까지일 거예요. 근데 이 확률들은 0번 나올 확률부터 구해갖고 이렇게 맞대 그래프로 얘를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120번 나올 확률이 제일 커. 그래서 확률을 이렇게 맞대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x가 2항분포 120에 720에 6분의 1을 따를 때 기대값을 구하면 720 곱하기 6분의 1에서 120이 나오고요. 분산을 구하면 그 120에다 6분의 5를 곱해서 10의 제곱이 나와. 그랬을 때 이 맞대 그래프의 그 길이 합이 정규 분포 120에 10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120부터 130까지 나올 이 맞대 그래프 11개의 이 합이요. 120부터 130까지 이 넓이와 같아지는 성질이 있거든. 이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못 구한다고. 근데 이걸 정규분포로 바꾸면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요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많으면은요 그 확률을 이항분포로 안 구하고 정규분포를 이렇게 바꿔서 구합니다. 그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식으로 써보면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르면 ex는 np 얘를 n이라고 하고 vx는 np 1-p 얘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얘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에 확률 분포하고 찢어지겠다. 확률 분포하고 같아지는 성질이 있다. 단 얘가 조건이요. 옛날에는 n이 충크였어. n이 충분히 크다였어. 근데 충분히 크다라는 건 애매모호하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애들한테 야 n이 30번 이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np, n1-p가 모두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책에서 정해줬습니다. 예? np와 n 곱하기 1-p가 모두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바꿔서 구해도 되는 거야. 예, 이걸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이항분포는 횟수가 많아요. 그때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정규분포를 바꿔서 확률을 구하는 거다. 지금 이 예처럼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15번 617번 문제 보면은 자 617번 x가 이항분포 192에 4분의 3을 따르네요. 그럴 때 p x가 135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되는 거야. 이거 동네 치행의 확률을 구하면 못 구한다고.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돼. 이걸 구하려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봐. 192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얼마니? 4로 나누면 48인가? 3을 곱하면 48에 3을 곱하면 144. 분산은 19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요.
얼마니? 36. 6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들요? x는 정규 분포 144의 6의 제곱을 따르는 이러한 확률 분포로 바꿔서 이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요, 이걸로 다 표준화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z가 135에서 144를 빼주고 몇으로 나눠?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p, z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을 표에서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5인데 이 확률을 구하려니까 여러분은 요거에다 0.5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1.5를 읽어주면 되니까 얘가 0.4332가 돼서 둘이 더하면 0.9332가 확률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못 구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621번.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그거네. 그죠? 자, 621번.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져 1의 능이 나오는 횟수를 x라 그러면 x는 이런 이항 분포를 한다고. 이런 이항 분포에서 x가 1의 능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요. 2x 구하면 120 분산 10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정규 분포 120에 10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확률 분포를. 예.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면 표준화해야지. 120 빼고 이거로 나누면 마이너스 120 빼고 10으로 나누면 1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요 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요 넓이 얼마야? 표에서 거기 2까지 넓이 구하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0.477. 여기 1까지 요 넓이 구해보면 얘는 0.34였어. 그래서 둘이 더하면 5, 8, 1, 8, 0.8185가 나오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일. 자, 아까 x0 구하기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x0 구하기예요.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 임의로 답을 한대요. 그럼 맞히는 문제는 몇 개일까? 625. 얘는요, 맞히는 문제 수는 이항 분포 몇에 몇을 따라? 100에. 오지선다니까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얘는 2x가 20이고요. 분산 vx는 4의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계산하면. 그럼 얘는 맞추는 개수는 정규 분포 20의 4의 제곱을 따르는 거야. 이런 정규 분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잘 맞추면요, 예, 도대표로 뽑힌대요. 근데 도대표로 뽑히려면 여기가 0.01이 되면 요만큼을 맞춰야 돼. 상위 99%,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맞추는 개수 A개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찍어갖고 맞춰서 몇 개 이상을 맞춰야 상위 1% 안에 들어서 도대표가 될까? 몇 개를 맞춰야 될까를 구하라는 문제. 거기 보면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출 확률이 0.01이라면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여기서 식 세우지 말고요.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으로부터 여기까지가 확률이 0.49가 돼요. 여기서 식을 세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P 맞추는 개수가 20개부터
A까지 확률이 0.49가 되는 A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표준화하면 P, Z는 이거 20 빼면 0일 거고요. 얘는 A에서 20 빼고 4로 나눠주는 게 얘가 0.49가 되는 요 값이 얼마야? 거기 표에서 보니까 2.5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4분의 A-20이 2.5면 얘네들이 곱하면 10이니까 A는 30개가 돼. 30개 이상 맞춰야지 상위 0.01 1% 안에 들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 오늘 배운 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딱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진도 나가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여기까지 테스트가 있겠습니다.